정확한 비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연애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연애는 맞지 않고 이혼 후 재결합 모드예요. 이거. 더 정확하네요. 가장 정확해요. 한번 같이 살았어. 이게 연애하고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달라요. 이혼 후에 그래서 그리고 이 재결합 중에서 탈당 의원들이 짐 싸서 나간 사람 쪽이에요. 집에 들어와 있는 애들하고 있는 사람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밖에 나간 사람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보고 일단은 있는데. 그렇게 비유하면 일단 홍준표 의원은 짐은 싸놨다라고 평가를 해야죠. 짐은 다 싸놨다. 네, 짐을 싸놨다. 오라고만 하면 짐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짐을 쌌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이제 지금 효과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네? 너 작전명이 뭐냐?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Do it, do it, do it right.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Friday night.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시사특공대 금요일 2부 3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이슈들 이야기해봅니다. Burning Friday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랑 상관없이 지금 슬슬 돌아오네요. 네. 나갔던 뭐 예전에 뭐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탕아가들이 나갔던 탕아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저는 이렇게 선수가 많은지 사실 몰랐습니다. 상당히 선수가 많네요. 국민의힘당에 복당을 했고 이은재 전 의원도 신청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늘 이 정치부 기자들은 그러니까 야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하는 문제예요. 복당은 언제 될까? 항상 이걸 발제를 오늘 할 것인가 늘 해왔던데 어제 갑자기 복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어제 됐을까 이게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일단 표면적인 절차는 이 지역 시도당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먼저 승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당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기호 강원도당 위원장 이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의를 지난달 21일에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비대위가 어제 받아들인 거고요. 그럼 왜 어제였을까 해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사무총장이 이런 업무를 총괄을 하거든요. 이 김선동 사무총장이 이 안건을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선동 사무총장은 서울시장 선거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본인은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다들 나올 거라고 관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거기획단 꾸릴 거거든요. 근데 이 선거기획단은 사무총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면 이걸 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일정 업무들을 좀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로 굉장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약간 좀 코너에 몰렸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비슷한 종류의 의혹을 제기하고 비슷한 답변이 이어지면서 이 결정적인 한 방은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권성동 의원 원래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했었고 또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사위에 배치해서 화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 결과적인 해석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이게 사실은 비대위가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늘 복당 1순위였습니다. 이 4.15 총선 과정에서도 복당하고 싶다 그랬고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복당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리가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은재 전 의원은 복당이 안 됐는데 완전히 거부가 된 건 아니고 유보된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왜 아직 안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예상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보한 상태다.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사퇴 이게 요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퇴의 요정이란 말도 있었죠. 네, 이게 사퇴하세요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고 강경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도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당의 분위기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 이 애써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당의 색깔을 좀 바꾸려고 있는데 이게 마치 그 잉크 떨어지듯이 확 색깔을 바뀔 수 있다. 그분의 그 찬란한 어록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 스타특공대 광고 듣고 와서 3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자, 우리 그 권선동이 아니라 권성동이에요. 아까 광고 나가면서 김준일 대표 이거 이름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선동, 성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전에 김선동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국민의힘. 네. 김성동 전 의원도 계세요.
근데 이분은 권성동인데 지금 포털에 네이버나 검색해 보면은 권선동으로 치면은 언론 기사가 주르륵 뜹니다.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국민의힘에 복당한 권선동 의원 뭐 이렇게 제목이 나간 게 수두룩해요 지금. 그래서 권성동 의원입니다. 강릉의 지역구죠. 네, 강자만 나도 조금 놀라게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에요. 지금 사선이나 있더라고요. 네, 사선이죠. 좀 재선인가 삼선인가 했는데 사선이나 벌써 했네요. 총선 때 이제 컷오프되고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본인은 계속 이제 들어가겠다 의지를 밝혔죠. 그 전에. 네, 예, 그랬죠. 그리고 그 4선인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검사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기소는. 네. 그때 이제 3선이었던 거죠. 이제 3선의 상임위원장을 맡으니까요. 보통 맡으니까 네. 권례상. 근데 이 복당 문제 보면은 저는 되게 거의 매일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취재하면서 약간 연애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이제 중간에 관찰자고 복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당이 싶다.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재밌네요. 일단은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짝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보,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원룸에서 뭐 전화를 하는 너무나 거죠. 뚜렷하게 먼저 고백하고 계속 의지를 일관되게 밝혔던 거죠. 애들은 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까 그 집 전파에 앞에서 가셨던 치맥이나 할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새로 이 국회가 바뀌었을 때 원내대표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바로 복당을 원했고 또 그리고 그 옆에 굉장히 친한 이 장제원 의원도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어제 복당이 되니까 뭐 눈물이 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친했으니까 두 분이. 예.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 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취재차 겸해서 대구를 갔었어요. 상가를 갔었는데 되게 우연히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복당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기자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그때 당시가 미래통합당 때였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이 별도의 비례정당이 있을 때였어요. 네네, 합당되기 전. 올 봄에 짧게 네. 있었던. 네. 그때 구상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합치게 될 텐데 그때 합칠 때 복당파들도 이제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들도 같이 복당을 해서 굉장히 화려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뭔가 당이 굉장히 불러주고 대우해주는 어떤 그런 자리를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일괄복당이라는 어떤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4명이 동시에 와서 딱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런 그림 자체가 다 깨져버렸죠. 그렇죠. 이제 권성동 의원 이 신청을 한 사람 꾸역꾸역 한 명씩 처리해주는 그런 모습이 됐고 사실은 이게 안 되게 된 거는 이 홍준표 의원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괄복당 자체 이걸 기대조차 안 하게 된 어느 순간이 바로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던 시점. 그러게요. 그때부터였던 겁니다. 아하, 그럼 참 아차 싶었겠어. 그 말 들으면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홍준표 의원이 그런 얘기 할 때 그렇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이번 대회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당내에서 어떤 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선수로 보나 아니면 당내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의 입장으로 보나 뭐 거의 입지로 보나 뭐 주호영 원내대표 다음에 뭐 후보로 충분히 나설 수 있을 정도는 네, 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주요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 외에 김준일 대표님은 권성동 의원 이번에 복당한 거 뭐 어떻게 봅니까? 정치적으로 지형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당내에서. 뭐 지향 변화 없고요. 일단은 그 4명 중에서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은 당의 색깔의 중도 보수 노선과 별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좌관이 한바집 사건 한바왕 때문에. 뭐 뇌물 뭐 이런 걸로 수수 엮여서 사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네. 그거 해소되기 전까지 아마 못 들어오고 아마 홍준표 의원보다 더 늦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수사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수사도 안 끝나고 본인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복당, 그러니까 지역 구민한테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무소속으로 2번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딱히 절박한 게 없고 김태호 의원은 어저께 바로 복당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될 거고 홍준표 의원은 아마 내년 보궐선거 전에는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저 김준일 대표 말대로라면은 당장 뭐 김태호 의원 외에는 당분 좀 끊길 수도 있겠네. 이은재 의원은 조금 애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순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하고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만둬야 어떤 기회가 생길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보궐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거고 만약에 혹시 너무너무 잘한다 보궐선거에 뭐 다 이겼다 이럴 경우에는 대선까지 가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의 어떤 돌아오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 3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복당 문제가 되게 연애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명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은 권성동 의원만 복당 신청을 했고 이제 김태호 의원은 어제 한 거잖아요. 네. 이 당에다 이제 항상 물어보면은 무소속 의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에서 어떤 일괄복당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들어오라고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 물어보면 그 복당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안 했는데 왜 사귈 거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느냐 마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도 약간 그런 반응이었고 신청도 안 했는데 왜 논의를 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약간 눈치 싸움을 했던 건데 지금의 구도는 권성동 의원이 복당을 딱 하면서 이런 구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당에서는 전혀 급할 것이 없고 복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를 한번 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톤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너무너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뭐 체제 비판도 많이 했는데 네. 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자신이 90년대 검사 시절에 구속시켰다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뇌물 브로커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갔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자기 인생을 이제 부정당하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멘트라서 지금의 이 김종인 위원장 체제 자체를 또 흔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지금 발언하는 거는 약하지만 만약에 내부로 들어와서 이 공식 회의에 뭐 중진 의원들 참석하는 회의에 와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막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의사 국가고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냐면, 예, 그러니까 뭐 교수들이 얘기하기로는 동맹유학 풀었으니까 사실상 의사고시 보겠다라는 거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니 그럼 신청을 하라. 신청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주냐, 구제를 해주냐 지금 딱 이런 거거든요. 이 그러니까 눈치와 자존심이 같이 걸려 알아서 있어요. 일괄 구제를 해주기를 원하는 의대생들과 지금 그거 신청하면 구제해주겠다는 복당 원하는 의원들. 거의 똑같은. 저도 너무 이 비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더 비슷하다고 정확한 비유도 생각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연애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연애는 맞지 않고 이혼 후 재결합 모드예요. 이거. 더 정확하네요. 가장 정확해요. 한번 같이 살았어. 이게 연애하고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달라. 이혼 후에 그래서 그리고 이 재결합 중에서 탈당 의원들이 짐 싸서 나간 사람 쪽이에요. 집에 들어와 있는 애들하고 있는 사람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밖에 나간 사람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보고 일단은 있는데. 그렇게 비유하면 일단 홍준표 의원은 짐은 싸놨다라고 평가를 해야죠. 짐은 다 싸놨다. 네, 짐을 싸놨다. 오라고만 하면 짐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짐을 쌌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이제 지금 효과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 배우자 엑스 와이프 또는 엑스 허스밴드한테 너무 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벌써 집에 오라고 하기가 자존심 상하지. 애들한테 또 무슨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야 니네 엄마 있잖아 들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타고 보니까 비유가 완전히 굉장히 멋있네요. 그걸 바꿔야 되겠어요. 근데 진짜 잭디가 부부관계 비유는 찰떡 같습니다. 항상 뭐 말을 뭐해? 저렇게 뭐 이런 건 정확히 비유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 변호사님 아까 홍준표 의원 얘기 잠깐 꺼냈는데 그럼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라는 의원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역사도 길고 문제적 인물이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조금 지지율이 오르기를 원하는 분들은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분들은 홍준표 의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워낙 대선 주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다가 다음 대선에 나갈 사람 없다 이런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아직 윤석열 총장도 나 넣지 말라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국민의는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분이 대권에 나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선 주자로서는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것이 곧 레임덕 오니까 우리 통합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레임덕이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위기나 혼란이 없는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은 외부에서 말 그렇게 거칠게 안 하시거든요. 굉장히 점잖게 막 고사성어 쓰시고 아름답게 학자처럼. 쓰세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또 거친 언행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좀 혁신하고 좀 달라지고 지지율 격차 좀 좁아지는 것 같은데 불황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러니까 대선 시즌이 돌입하면 그때 어떤 역할 정도를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렇죠. 또 흥행은 또 다른 문제니까 좀 문제적인 인물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쇼를 위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도 아마 얼핏 생각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 이 관록이 쌓이면. 네, 올해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제 측근들한테 했대요. 올해 복당하는 것은 좀 어려워진 것 같다. 이렇게. 원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년은 노래야지 뭐 이런 식의 안에 내부 저 비유를 하면 그럼 애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들 사실 애들이라고 비유하기가 조금 힘든데 왜냐면 그 애들이 요즘에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장성했으니까 돈 벌어야지 애들도.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홍 의원의 복당 자체가 가시화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이 관심은 갖고 있지만 복당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자들하고 만나면 초선 의원들이 홍 의원이 만약에 실제 복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반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기본적인 구도 자체에서 좀 생겨나는 건데 예전에 이 자유한국당이나 뭐 새누리당 시절에 이 초선 의원들은 정말로 말씀하신 애들 같았어요. 네.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이 다선들이나 아니면 뭐 개파의 수장들이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번에 4.15 총선 지나면서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 선거는 망했고 그 망한 당에서 우리는 잘해서 우리가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 망한 당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당내에서 보자면 중진 의원들 이런 입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선들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홍준표 의원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결사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 뭐 선수에 따라서 좀 나누기는 그렇지만 비교적 이 정치 경력이 짧은 젊은 정치인들하고 많이 또 3선 4선 하신 분들하고는 입장도 또 다를 것 같습니다.